20년 동안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이 열어둔 문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모든 문은 닫히고 있었죠. 2010년 미국의 제재로 은행 시스템이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2012년에는 유럽의 제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가 JCPO를 폐기하고 최대 압박 정책을 시행하면서 달러 경제도 완전히 닫혔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두바이는 항상 이란 엘리트들과 물론 이란 관리들에게는 열려 있었습니다. 이란 관리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수십억, 어쩌면 수백억에 달하는 돈을 이란 경제에서 빼돌려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그림자 금융 시스템은 이란이 수백억 달러를 이름 없는 회사들을 통해 이란의 대리 세력망, 이란 미사일,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IRGC, 이슬람 혁명수비대 지휘관들과 그 가족들의 주머니로 옮기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생존을 위해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란 지도자들은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온 지역을 불태우는 것임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국가들이 반격에 나섰고 걸프 지도자들은 복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아랍에미리트는 35년 넘게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오펙 조직을 탈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이 포함된 어떤 것에도 속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독립 석유 생산국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란의 은행 계좌, 이란 엘리트들, 그리고 물론 이슬람 정권이 의존하는 이란의 그림자 금융 시스템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미래는 영원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정권은 그 변화를 보지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펙부터 시작해봅시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오펙은 이란을 포함한 산유국들이 모여 국제적으로 결성한 카르텔로 높은 유가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조직입니다. 오펙이 유가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처럼 오펙 외부에도 주요 산유국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향력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아랍에미리트가 5월 1일부터 오펙을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오펙에서 세 번째로 큰 산유국이었습니다. 아니, 5월 1일까지는 여전히 오펙에서 세 번째로 큰 산유국이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오펙을 떠나게 되면서 아랍에미리트는 자국이 얼마나 생산할지에 대해 더 많은 유연성을 갖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오펙의 운영 방식은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각 나라가 얼마나 생산해야 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할당량을 정하는 거죠. 그들은 공개 시장 공급을 제한해 원하는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조직을 떠나 오펙 할당량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산할 수 있는 만큼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는 현실적인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소식은 아니고 특히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 조직 하에서 적용받아온 할당량과 실제 생산량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할당량은 하루 350만 배럴이었지만 실제 생산량은 하루 220만 배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할당량보다 훨씬 적게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즉, 할당량이 그들의 생산을 막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장관은 오펙을 탈퇴하게 되면 시장이 필요로 할 경우, 즉 구매자를 찾을 수 있다면 하루 600만 배럴까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아랍에미리트가 하루 600만 배럴까지 생산할 수 있다면 전 세계에서 석유를 구매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석유 회사들은 싫어할 수 있지만 누가 신경 쓰나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아랍에미리트가 오펙 할당량보다 적게 생산하는 이유는 오펙과 무관하며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의해 봉쇄되어 선박과 유조선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오펙 허용량만큼 생산하지 못하지만 우회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세요. 보시다시피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도 송유관으로 석유를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이 송유관은 해협을 우회합니다. 보시면 예전에는 아랍에미리트가 유전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로 석유를 옮기고 그 다음에 유조선이 그 석유를 실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 구매자가 있는 곳으로 운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는 이 송유관을 통해 나라를 가로질러 석유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송유관은 용량이 많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하루에 약 150만 배럴 정도의 석유만 운송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병목 현상입니다.
즉, 아랍에미리트는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할 수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기 전까지는 더 많이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산 능력에 비해 훨씬 적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란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또 다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의 장관이나 시민이라면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지난 60일간 이란의 행동을 보세요. 보시다시피 전쟁 중에 이란은 공격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아랍에미리트에 더 많은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란을 직접 공격했던 이스라엘도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아랍에미리트를 계속 공격했고 공항, 항구, 석유시설 등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말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에게 자국 내 기지 사용이나 영공을 이용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아랍에미리트가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한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란은 이런 이유로 아랍에미리트를 이 지역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란은 만약 한 나라의 민간 건물과 아파트를 공격하면 미국이 이 전쟁을 멈추도록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정권이 살아남기를 바라며 테러 공격을 감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랍에미리트의 장관들과 시민들은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행동 이후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이란 정권과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없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지역에서의 관계를 재구축해야 하고 실제로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관계를 재구축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신뢰를 다시 쌓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2,800개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당한 뒤에 저한테 신뢰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제 이란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이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아파트 건물과 공항을 공격해야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시다시피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에 매우 정말로 심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그들이 한 일로 인해 그 의존도가 결국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제 미국 재무부 발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코노미 퓨리 작전의 일환으로 재무부는 이란의 그림자 금융 구조를 감독하고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불법 수익의 이동을 돕는 35개의 단체와 개인을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이란 혁명 수비대를 포함한 이란 군대가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불법 석유 판매 대금을 받고 미사일과 기타 무기 시스템에 필요한 민감한 부품을 구매하며 이란의 테러 대리 세력에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2주 동안 미국의 이란 제재가 엄청나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제재는 이란 정권에 부과된 글로벌 제재를 우회하도록 돕는 기업과 개인을 특별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전쟁 전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국가 중 하나였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는 제재 1위 국가였습니다. 그 침공 이후로 푸틴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제재 때문에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없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중동에는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국가들은 이란 기업들이 자국의 시스템을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랍에미리트에는 회사 소유권을 숨길 수 있는 매우 복잡한 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해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를 설립할 때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고 소유권 증서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단지 누가 소유자인지를 지정하는 종이 한 장일 뿐입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에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회사는 누가 배후에 있는지 세계가 모르는 상태에서 수백억 달러의 거래량이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재를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번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런 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미사일과 드론 3,000기를 쏘아대면 그냥 못 본 척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UAE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 이전에는
이란이 자기 나라와 자국의 은행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재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 큰 문제를 느끼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UAE는 미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 모든 허점을 막고 이란이 만들어 놓은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해 극도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곧 이란 측 성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란인들은 UAE가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AK, 전 세계에 UAE처럼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UAE는 적어도 이번 전쟁 이전에는 나라 안팎으로 많은 돈이 오가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람들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일을 할 기회가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 가서는 이런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악인 점은 이란인들이 제재를 피할 선택권뿐 아니라 외국 은행 계좌와 암호화폐 회사에 있던 돈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만 해도 미국 재무부는 오퍼레이션 이코노믹 퓨리의 일환으로 3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를 동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미국의 봉쇄로 인해 이란은 매일 수억 달러의 수출 수익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인들이 왜 이렇게 절박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재무장관 스콧 다센이 발표한 성명이 여기 있습니다. 이란의 주요 석유 수출 터미널인 카르그 섬이 곧 저장 용량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정권은 석유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하루에 약 1억 7천만 달러의 추가 수익 손실이 발생하며 이란의 석유 인프라에 영구적인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재무부는 계속해서 최대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테헤란으로의 불법 유입을 돕는 모든 개인, 선박 또는 단체는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봉쇄는 미국의 폭탄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봉쇄 이전에 가졌던 수출 수익을 실제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송유관이나 다른 방법으로 석유를 수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말 그대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수입도 크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식량을 수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외화도 절실히 부족합니다. 자, 이것이 이란의 대응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은 아랍에미리트를 구체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걸프 국가들을 협박해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란 국가안보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가 미국과 협력해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 나라의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랍에미리트 시민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란인들은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랍에미리트가 단독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걸프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랍에미리트만이 대부분의 피해를 주고 있지만 말이죠. 이제 이 걸프 지도자들과 그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모두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런 뉴스를 다루고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미국인들이 이란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란 지도자들이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나라라면 지하 벙커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란은 현금, 수입, 식량이 모두 부족한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이기고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면 그들이 현실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걸프 지도자들의 발언을 알아보겠습니다. 걸프 지도자들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주장을 거부합니다. 여러 중동 국가들은 화요일에 이란의 통제권을 거부하며 유조선이 이 항로를 통과할 때 어떤 요금도 부과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GCC, 즉 걸프 협력회의의 입장으로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물론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6 걸프 국가의 연합체입니다. 이란의 경제 상황은 악화되고 있고 인터넷 차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9천만 명이 넘는 이란인들은 전 세계와 소통하거나 자신들의 상황을 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예시로 이 정권이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국민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행히도 여기저기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허점을 찾거나 스타링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란 내부에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공유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세요. 한 회의에서 전재무 이란 경제 상황 보고가 있었고 발표자는 이란이 경제 붕괴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그는 고위 관리자에게 보고서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트럼프 트윗을 봤는데 이란이 붕괴 상태임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자들에게 자비를 주소서. 이 트윗은 이란 내부에서 올라온 것으로 그들은 어떻게든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경제 상황은 꽤 심각하며
온라인에 올라오는 여러 조각의 정보들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협상에 대한 내부 분열이 있습니다. 찬성 측은 정권 생존을 위해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이번 전쟁 후 이란이 우위를 점했다며 양보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합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에 성공할지는 봉쇄를 얼마나 오래 지속하고 이란이 항복으로 보이지 않을 창의적 협상안을 얼마나 잘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이는 미국이 전쟁 이전에 가졌던 모든 요구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협상이 이란이 단순히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제시되고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란이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너무 자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란 대표단이 이 협상을 이란 혁명 수비대나 심지어 이란 대중, 특히 이슬람 정권을 지지하는 대중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으면서도 이란이 이 전쟁에서 항복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포장된다면 이란은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1991년 소련이 붕괴했을 때 아주 잘했던 일입니다. 그는 미국과 서방이 냉전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자랑하는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붕괴가 전 세계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게 하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주의를 약 3주 전에 파키스탄에서 열린 회의로 다시 돌리고 싶습니다. 그 회의 이후에 또는 어쩌면 회의 중에 몇몇 보도가 나왔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농축 금지를 제로 농축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은 이를 일시 중단로 규정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란은 앞으로 20년간 우라늄을 전혀 농축하지 않으며 이후에는 새 합의를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한 부분만으로는 미국 입장에서 그 합의가 좋은지 아닌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다른 모든 세부 사항들도 잘 맞추고 이란이 예를 들어 20년, 30년 혹은 15년 동안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겠다고 동의하게 만든다면 최종 합의에서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일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우리는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즉 이란이 앞으로 절대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겠다고 동의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20년은 엄밀히 말해 우라늄을 전혀 농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세부 사항들, 즉 다른 안전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이란이 20년이 지나기를 기다리면서 몰래 농축시설을 짓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2015년 합의에서 겪었던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말로 다른 세부 사항들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한 채로 이것이 좋은 합의인지 아닌지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어제 우리는 이란이 미국에 평화 제안서의 두 번째 버전을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첫 번째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두 번째 버전이 미국에 전달됐는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또는 무엇이 들어갈 예정인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업데이트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아래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이란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란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과정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1979년 이슬람 혁명 시기로 돌아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19세기 카자르 왕조가 이란을 통치하던 시기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그 당시 지배계층이 내렸던 결정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뭔지 아세요? 그게 오늘 공개된 저희의 연속 팟캐스트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역사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시청하실 수도 있고, 화면에 나오는 엔드 스크린을 클릭해서 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